반갑습니다. 화개살 공부할 거예요. 화개살. 야, 바로 앞전 시간에 서정쌤께서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에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 화개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진술충미가 엄청 좋은 사주예요. 거기에는 이름이 많이 붙였어. 뭐 부자 사주다. 거기에 보물 창고가 숨어 있다. 계절과 계절을 여는 그러니까 닫아주기도 하지만 열어주고 쉬어가라고 막아주는 거라. 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토가 많은 사람은 조상줄이다. 막 등등등등. 이 진술주미가 엄청 생각보다 되게 이름이 많아. 되게 이름이 많아. 일반 저거보다는. 근데 썸네일이 뭐냐면 도화보다 위험한 화개살이야. 도화살보다. 우리가 도화살, 홍염살, 그거는 매력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개살은 도화살보다 더 위험한 게 화개살. 그러니까 매력적이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재벌들은 다 가진 살이다. 그러니까 화개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벌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잘만 쓰면. 땅 부자. 자, 무속과 사주 콜라보 166강 치명적 매력 화개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개살, 치명적인 매력살이래. 너무 멋있죠? 와, 시원하지? 아이고. 이게 왜 이게 자꾸 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 한 달 매달 동생들한테, 손주한테, 딸한테 가야지, 빚은 갚아야지. 정말 초가 되면, 우리가 영업하면 월초가 되면 깜깜하죠. 이달 계약을 어디서 해오나. 내가 30년째 지금 보험회사에 재직 중이잖아. 월초가 되면 아주 그냥 깜깜해. 이달은 어디서 계약을 해오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찬가지야. 우리 무당은 뭐 실령님이 오늘은 이달에는 점을 몇 개 볼 거다. 이달에는 굿이 몇 개 있다. 이달에는 기도가 몇 개 있다. 절대로 말 안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막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 보살님은 신령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거든? 근데 있지 더 엄격해. 우리한테는 안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알려주면 안 되니까, 노력 안 하니까. 그래서 이달은 아주 그냥 깜깜할 때가 있어.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은 매달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놓으시는 게 13년 동안 나는 검증했기 때문에 맨날 내가 육회살방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육회살방에 기도하면 돼. 육회살방에 기도하면 그 한 달을 살려준다. 그래서 무당한테 안 가고 스님한테 안 가고 목사님한테 안 가도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기도 방향을 내가 알려주는데도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다 잘 사는 게 아닌 거야. 대한민국의 무당이 100만 명이래. 근데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 월세 걱정하는 사람 다 잘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도하면요 다 줘요.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할머니가 더 잘 보여줘. 그리고 나는 북한강에서 기도하는 게 관제, 그 다음에 선녀님이 애정운, 결혼은, 사업, 재물, 투자, 합격, 송사. 내 몸주가 선녀님이에요. 맨 처음에 들어온 신이 첫 번째가 선녀님이었고 두 번째가 할머니였고 세 번째가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결국은 세 분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신고 탈 때. 그리고 이 선녀님이 몸주기 때문에 알아서, 몸주라는 건 뭐냐, 나한테 제일 먼저 들어온 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고, 맨 처음에 막 선녀 들어올 때면 네일 막 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 여기다 레이스 치마 입고, 운동화에다 레이스 치마 입고, 여기다 막 머리 막 큰 핀 꽂고, 초창기 막 그러니까 우리 수락산에 있는 잠못하는 친구가, 이모 패션이 왜 그러냐잖아. 여기다 레이스 핀 꽂고, 레이스 치마에 입고, 기돈 다니니까 운동화 신고, 쫄바지에 막 그러고 막. 아니, 진짜 내가, 근데 지금도, 너무 웃겨. 근데 그게 선녀님 맨 처음에 들어오면 그래. 그더니 한참에 장군님이 들어올 때 3년 동안 밥 먹을 때마다 카스 일병. 나 처음에 카스 계속 먹었지. 옛날에. 밥 먹을 때 딱 카스, 그것도 노란 색깔 카스 한 병 딱 갖다 놓고 그거 먹고 밥은 안 먹은 거야. 3년, 거의 4년을. 신가림을 하면서 신장님이 들어올 때 카스 그렇게 먹더라. 그러더니 장군이 들어올 때 이거 안. 처음에는 한 3년을 엄청 많이 내일 하더니 그 다음에 3년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는 이게 무채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카스를 그렇게 먹는 거야. 서정쌤 만날 때쯤부터 딱 가면 카스 한 병이요. 그러면 점심 저녁 맨날 술을 먹은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안 먹어. 막 카스 끝나고는 이제 안 먹는데 이제 신들이 다 안정하면 이제 중심을 좀 잡아. 무당들도 처음에는 막 방방방 막 뛰어. 그냥 막 나도 내가 지난 세월 살아보면 막 선녀 들어올 때 애기 들어올 때 방방 뛰다가 할머니 들어올 때 맨날 울고불고 하고 막 뭐 장군님 들어올 때 맨날 욱욱거리고 내가 미토가 있는 사람도 웃기가 있거든. 욱욱거리고 술 먹고 막 그냥 그러더니 지금 이제 안정이 되는 거야. 딱 12년이 넘어가니까. 그 굿할 때도 나 옛날에 엄청 뛰었지 나. 근데 지금은 안 뛰잖아. 이렇게 안정이 딱 되더라고. 근데 애동 땐 그거 몰랐어. 막 키가 커가지고 뛰면 부채가 몇 개 날아가도 그게 그래도 원이 안 풀리는 거야. 막 뛰어도 기가 막히게. 근데 지금 저기 11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안 뛰더라고. 그냥 안 뛰어도 그냥 실리더라고. 신기하게. 난 부러웠던 거야. 선생님들이 안 뛰어도 나처럼 이렇게 안 뛰어도 막 잘 보이는데 나는 막 뛰어도 어떨 때는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재작년부터 이렇게 부채만 딱 잡고 몸 이렇게 하려고도 벌써 다 알아버리니까 이제 이게 세월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세월이 아는 거야. 아 신기해. 화개살을 공부할게. 화개살. 화개살의 아이콘이 되게 많아. 화개살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게 바로 화개살 때문이래. 두 번째, 묘하게 이상하게 사람들을 홀리는 살이야. 묘하게 이상하게 사람들을 홀리는 살이야. 그것도 바로 화개살이래. 세 번째, 블랙홀 같은 화개살이야. 그래서 팔자가 사나운 살이라고 해. 화개살 있는 사람이. 근데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살도 또 화개살이야. 다섯 번째, 네 번째, 도화살보다 위험한 살이라고 썸네일이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살. 그리고 여섯 번째, 부처님께서 주신 살이래. 진술충미가 부처님께서 주신 살이래. 일곱 번째는 홍염보다 성숙한 살이다. 도화, 홍염.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도화살은 그냥 매력이 풍겨지는 거야. 홍염은 내가 꼬시는 거야, 상대방을. 근데 그 홍염보다는 도화보다도 위에고 홍염보다 위에. 그러니까 이제 노련한 매력살인 거야. 그리고 성스러운 인기살이래. 보시죠. 성스러운 인기살. 그리고 여덟 번째, 오래 보아야 매력 있다. 그리고 볼수록 매력 있는 살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조금 앞뒤식을 공부했지.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늦게 성공한다 그랬잖아. 대기만성형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성공이 늦게 찾아온다. 그리고 이중적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진술충미 속에 아주 잡다한 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화개살을 11번째, 지나온 부귀영화를 덮고 재회를 기약하는 외롭고 고독한 살이다. 12번째, 예술가이거나 사회 부적응자다. 13번째, 힘든 만큼 매력적인 살이다. 그랬어. 이게 바로 화개살에 그냥 이렇게 그 13가지 더 있겠지만 일단은 조목조목 요렇게 딱 화개살 하면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14번은 또 뭐냐면 끼를 살려라. 이제 여기서부터 화개살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화개살의 끼를 살려라. 엄청난 재물이 들어온다. 엄청난 재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에 썸네일이 없어. 부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살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화려함은 뒤로 하고 정신을 깨우는 살이다. 진술충미잖아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땅은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에너지인 거야. 비구니 스님도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비구 스님도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무당들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리고 은은하게 홀리는 볼매녀살이다.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 뭐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살이다. 그 다음에 한 번 풀리면 진짜 크게 대박나는 살이다. 그래서 진술충미 대운에 개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진술충미는 뭔가 이렇게 진술충미, 충이나 파나 형이 와서 한번 뒤집어 놔야 땅속에 있는 땅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 그냥 이제 조금 좀 봄 되면 거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쟁기 같은 걸로 막 땅을 뒤집어 엎으잖아.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지.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 있지. 그 벌레 같은 것도 나와서 뒤지는 거야. 땅 속에서 있던 것도. 그래서 한 번 풀리면 크게 대박나는 살이 화개살이다. 18번째, 전생의 재능을 품고 완성을 위해 환생한 영혼이다. 전생에 재능을 품고 있다가 현생에 와서
완성을 위해서 환생한 영혼이다. 19번째, 세상은 몰라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살이다. 진술충미 화개살이 할인업 사주잖아. 남을 살리는 사주잖아. 그쵸? 그리고 20번째, 조상과 인연이 깊은 화개살이다. 조상의 기도가 당신을 통해 피어나고 그 덕은 자녀에게 복을 오른다. 근데 여기 다 보면 나 보면 알아.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 서정쌤이 봤단 말이야. 10년 넘게. 아 그럼 여기 대기만 성유지 점점 발전했지. 결국은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 서정쌤이 2016년에 만났어 나를. 2016년에 게스트하우스 빌려가지고 저기서 그냥 키 차이가 많이 나는 무슨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려 들어오는 줄 알았어. 나는 문을 열고 다음 차례 누구세요? 이랬더니 둘이 걸어오는데 고목나무에 매미가 딸려오는 줄 알았어. 강코치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때 만났어 이 친구를.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10년이야. 해술은 11년 차. 근데 서정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계속 봤잖아. 그래서 우리 서정쌤이 산 증인이야. 이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거가.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제 14년 차니까 10년 전이니까 신받은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 3, 4년밖에. 3년. 심잡은 3년밖에 안 돼. 완전 풋풋할 때야. 그냥 그때는 있잖아.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달력지 하나 가지고 삼재인지 뭔지 하나만 가지고 막 말해도 왜 우리가 3년 신받은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는 내가 이거 콩이야 그래도 조상들이 와서 콩을 만들어. 원래는 팥인데 전 보는 사람이 콩이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콩으로 만들어서 3년까지는 콩으로 있잖아. 팥으로 매주로 쓴다 그래도 신들이 다 만들어 놓는 게 3년 차야. 근데 그때 마지막 턱걸이인지 만났는데 그래도 우리 성우가 18에 공부한다고 했대.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 아들이 다니까 무식상이랑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많거든. 자식이 돼. 그게 진짜 맞아 들어간 거야. 그럼 아버지가 만들어냈겠지. 내 말대로. 이건 거야. 그래서 무당은 신받으면 3년 동안 뭐로 가든 서울로 가든 거꾸로 가든 막 집어 던지면 조상들이 알을 다 말해. 대신 3년이 딱 지나고 4년째 신가림 했을 때 3년 동안 기도 안 하잖아. 안 보여. 우리 신어머니가 그러셨거든. 3년 되면 신이 딱 떠. 안 보여. 네가 이제 3년 동안은 보호했으니까 그 안에 네가 기도 안 한 대가다. 그럼 그때 안 보여. 그려. 그건 그냥 막 그냥 근데 이제 깊이는 없겠지. 깊이는 없지만 3년 미만에 막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하는데도 알아서 말만 던지면 추상들이 막 움직여주는 거야. 난 그거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우리 경란이가 저건 분명히 팥인데 콩이라 그래가지고 콩 만들어 놓으니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세상에 그렇게 공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아 이거 13년까지는 막 질러도 되는구나. 근데 책임져야 돼. 그거 조상이 책임지니까 엄마들 힘들겠어. 대신 우리는 그거 기도를 안 하면 4년 차에 싹 공부를 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은 유치원생인 거야. 3년이 딱 지나고 4학년 때는 4년 차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구구단은 뛰고 들어야 되고 요즘은 거거 고거 있잖아요. 업무는 뛰고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업무니랑 구구도 안 뛰고 가서 딱 했으면 도태돼가지고 공부 못하면 선생님들이 걔는 그냥 이렇게 도태시켜줘야 돼. 그래서 무지 무서운 게 3년이야. 신받고 3년. 자, 화개살의 의미를 다시 공부해봐요. 화개살은 빛날 화, 덮을 게, 밖을 향해 빛나야 할 빛이 덮였다는 거.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뭐냐, 화로 안에 화로불 있죠. 화로불이라고 부르는데 화로불에 불이 이거 장작을 딱 갖다 놓으면 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짝 덮이지. 제가 딱 덮여. 근데 쟤를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지글지글 있는 불이 있잖아. 그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속에는 그 안에는 막 뜨거운 불이 있지만 위에 쟤로 살 덮어서 이게 저 뜨거운 불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뜨거운 불은 열정이잖아. 화개살은 살의 일종이야.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덮는 애군을 의미한다야. 그래서 이것도 신살 중에서 흉살로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 신살이야. 이게 12신살을 공부하는 거야 지금. 12신살 저번에 망신살 공부하고 우리가 장성살 공부했잖아. 지금은 12신살 중에서 화개살을 공부하는데 이 화개살은 길신이 아니고 흉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살의 의미 중에서 또 하나 부귀영화를 덮는다. 부귀영화를 덮는다는 것은 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고 그만두고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덮는다는 것을 의미야. 그러니까 말아먹는 거야. 망해먹는 거야. 그 화개살 대운에는 그만해라. 인간으로는 그만 살아라. 인간으로 그만 살아라야. 그래서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원래 쓸쓸하고 고독하고 철학적 사색 또는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 학문, 예술, 종교의 살이다. 이거 또 내 거 써. 봐. 나 진짜 이거 공부해서 또 내 거를 쓰는데
화개살 대운을 지나왔어. 정미잖아. 정미고 갑진 여기까지만 쓸게. 여기까지 쓰는데 8대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가 을사였어. 그 다음에 여기가 4, 5, 미 이렇게 흘러갔잖아. 4, 5, 미 이렇게. 4, 5, 미 그 다음에 신, 유 여기 지금 왔잖아. 술. 그러면 요 30년 아니 여기 요거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만에 또 화개 만났지. 여기 화개였었잖아. 미대운 여기도 화개였고 여기도 화개야. 그러면 신유술 해, 자, 축. 또 30년 후에 또 여기 만나. 30년마다 또 만나. 그래서 요거를 대운에서 30년마다 만나고 화개를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면 여기가 자, 축, 인, 묘, 진. 그러면 여기 3개월마다 만나지. 3개월마다 또 화개살을 만나지. 그리고 또 3년마다 만나. 요게 지금 올해가 뭐냐면은 병호야. 내년에 그 여기가 진이었어. 갑진년이. 그치? 그러면 1, 2, 3년마다 또 화개를 만나. 그래서 이 화개가 있는 사람은 3년, 3개월, 30년마다 그리고 3시간마다 변화무쌍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화개가 있는 사주는 아주 그냥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또 그게 변화무쌍한데 이 사람은 고독하고 철학적 사색 또는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 이 을사여서 그 다음에 여기가 5였어. 내가 5대운이었어. 미대운이었어. 그러면 여기 8세, 18세, 여기 28세여서 요 18대, 요때 고등학교 17, 18, 19 이렇게 고등학교 지나가잖아. 아니다. 내가 7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학교를 7살에 들어갔거든? 그럼 여기가 12세, 17, 18 이렇게 되나? 아무튼 요 대운 18이 끝나지. 요 대운에 세상에 그 톨스토이 있잖아. 톨스토이 이 두꺼운 책 다 읽었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철학적 사색, 종교. 그리고 내가 요때에 요게 신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다 세례를 받았거든. 세실이야. 천주교학교를 세례를 받았는데 아침 6시마다 다 미사를 갔어. 학교 안에 소명여고 안에 여기 성당이 있었어. 여기 학교고. 그러면 6시에 다 미사를 갔어. 여기에 종교. 그래서 내가 수녀가 되고 싶어서 세실이야. 세례명을 받은 거야. 근데 수녀 안 되고 무당됐지. 그러니까 이게 예술, 종교에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뭐 페스탈로치의 평생교육 그다음에 톨스토이의 뭐 무슨 책 이걸 그때 엄청 읽게 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읽나 그랬어. 공부보다 그게 더 재밌었어. 공부가 그게 더 재밌었고 그러고 있잖아. 교리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 그래서 빠져서 내가 수녀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3년짜리였던 거지. 3년짜리였던 거지. 3년. 3년짜리였던 거지. 신기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화개살은 남자는 비구니. 남자를 스님은 그냥 남자 스님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비구라고 부르고 여자는 비구니 스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화개살 있는 사람이 기생이나 비구니가 된다.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명함을 줬더니 그 회장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기생사주네?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 입정동에 가서 그분이 인쇄소 하시는 사장님이 나이 먹은 회장님이 명함을 내니까 이름이 뭐냐 해서 박경란이니까 한문이 뭐냐 그 생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기생사주네 이래 나보고 기생팔자네 이래. 그래서 저 사람이 왜 F15 기생팔자라 그럴까? 하여튼 그분은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나보고 그 말을 하겠지? 그리고 내가 미대운에 보험을 한 거야. 아니 4, 5 미대운에 맞아. 미대운에 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리고 승려나 기생. 옛날에는 승려나 기생이 기피신 분이었어. 이거 되면은 세상 다 끝나는 줄 알았어. 우리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지. 세상에서 이 꼴 저 꼴 더 보기 싫고 세상에서 가족도 등지고 화려한 삶을 살기 싫어서 머리 깎고 비구니 있으면 되지. 그리고 기생은 뭐야? 먹고 살기 공곤하고 아주 힘들어서 그냥 내가 그냥 정말 이 기생팔자가 공곤하고 너무너무 완전히 우리가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저 바닥 삶이 바로 기생이었잖아. 옛날엔 깊이 신분이었지.
근데 기생도 황진이 같은 기생은 고급진 기생이잖아. 문물을 다 겸비한 거 아니야. 그런 기생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려나 기생은 일반 인간으로 삶을 다 포기한 거야. 그게 바로 화개살인 거야. 화려한 삶을 포기한다는 뜻. 그래서 시대에는 이 살을 가장 꺼렸어. 화개살이 있으면 가족이 있어도 성담 스님도 딸이 있었잖아. 따님도 스님이 됐지만 가정을 있다가 갑자기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머리 깎고 가족 다 버리고 수녀가 스님이 되거나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기생집에 팔려가거나 그랬던 그런 게 화개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화살, 역마살과 더불어 기피하는 대표적인 살 중에 하나가 도화살, 역마살. 그래서 옛날에 종갓 그 4대 명문가에서는 도화살, 역마살, 화개살 있는 며느리는 안 들였다고요. 사주단자, 매파를 통해서 사주단자 받아가지고 특히 난 더 잘렸지. 나는 저거가 있잖아. 저기 고독한 살 그게 뭐냐? 아니 고란살까지 있잖아. 과부살. 그래서 쫓겨났잖아. 무당됩니다. 내가 첫 시어머니가 우리 정하나 집에서 왜 쫓아났냐면 아들 못 난다. 무당된다. 남편 잡아먹는다. 저기 무당된다. 남편 잡아먹는다. 아들 못 난다. 과부살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뭘 본 거야. 보고서 내 사주 보더니 안 되거든.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절대 없다고 쫓아낸 거지. 근데 나는 잘 나왔다 결론적으로. 거기 있으면 내가 죽었다.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지. 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화개살의 화개살은 학문과 총명함을 상징하는 살이므로 중국의 명리학 서적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길성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난 중국 가면 너무 좋은 거야. 나 2016년 1월 1일 날 위에 중국 가가지고 엄청 큰 1000몇 톤이 되는 관세음보살을 보고 우리 선녀님 막 우는 거야. 세상에. 우리 엄마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2016년 1월 1일 날 위에 딱 들어가서 장보고가 맨 처음에 거기 위에가 장보고가 거기서부터 한국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곳이 있었어. 막 우는 거야. 그러면 2016년이면 12년, 13, 14, 4년 차야, 4년 차. 그러더니 우리 선녀님이 원래 1300년 전 중국 원시조가 당나라, 오나라, 총나라의 당이 원래 원시조래. 당나라가. 그러니까 1300년 전 내가 중국이 시조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관세음보살님 보고. 근데 그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안 하고 거기서 9천연녀라고 불러.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중국 신이 있는 거야. 몸주가. 그래서 나 처음에 20대 파출부할 때 중국에서 불법 체류진 줄 알고 주민등록증 엄청 검사했어. 더 새카매가지고 머리숱도 많고 새카매가 눈만 땡그래가지고 말랐어. 막 몸무게 58, 59kg쯤 얼마나 말랐겠어. 지금보다 10kg가 더 빠져있을 때인데 내가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는데 중국이 원시조야.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으면 길성으로 다룬대 이 화개살을. 중국에서는. 근데 화개에는 왕이나 고관, 잘 나가는 기생이 쓰던 화려한 일산이 뭐냐? 일본 사람들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지, 일본 여자들. 네. 왜 우리 영화에 보면 이렇게 기모노 입고 막 이렇게 우산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 일산이라고 불러. 일본에서 만든 일본 생산에서 한 게 아니라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세우는 큰 양신이 있어. 기모노 입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걸어다니잖아. 그거. 우산보다 크면 놀이할 때 한 가운데다 놓고 세속을 떠나 화려함을 덤다. 그러니까 그거를 펼쳐놓고 밖에서는 우리가 노는 거를 못 보는 거야. 보면 안 돼. 기생들이. 그래서 우리는 막 노는데 그 큰 우산을 펼쳐놓으면 저 남정네가 우리를 못 보게 되지. 일반 사람들이 못 보게 돼. 그거 일산. 그래서 그게 바로 일산이래. 화려함을 덮는다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의미가 있다. 화개살 자체가 진술충미의 흑이자 창고이기 때문이다. 창고에 무엇을 담느냐 혹은 무엇을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운명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십성으로 나는 정제편지가 들어있지. 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화개살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화개살의 에너지니까 스님이나 비구녀가 됐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나. 근데 만약에 십성으로 정간편간 아니면 정인편인 아니면은 식신상관 이렇게 거기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요거 운명의 변화가 크게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다가 부자가 아니라 진술충미가 나는 화개에서 나는 다행히 미토는 편제고 진토는 정제로 말 그대로 돈의 창고가 됐는데
사람마다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게 여기 아니고 인성인지 아니면 관성인지 아니면 식상인지를 그거에 따라 이게 틀려진다는 거야. 만약에 관성이면 명예가 크게 들 거고 인성이면 문서가 많을 거고 식상이면은 먹거리가 풍부하거나 여자한테는 자식들이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처럼 재성이면은 돈이 땅속에 있다가 3개월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30년에 한 번씩 열릴 거 아니야. 충을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지에 앞으로 나는 돈 10년밖에 못 본다. 스승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재작년에 내 거 풀어주면서 딱 경술대운이오면 경제활동은 10년밖에 못 할 거다.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쓸 거다. 인성. 공부를 하는 거 쓰다 했더니 그게 그거였던 거야. 묘지에. 그 다음에는 인성으로 흘러가니까 가리키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거지. 이는 화개살의 개성이 기본적으로 예술과 예능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나 인생에서 어떤 인복을 만나냐에 따라 기륭이 크게 달라짐을 특징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한다. 화개살은 삼합의 묘지다. 우리가 서정쌤이 이거 계속 공부하는데 나도 어차피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삼합, 인옷을 삼합으로 뭐를 만들죠? 화지, 요거 신자지는, 요거 사유축은, 요거 해묘미는 요게 묘지다. 묘지가 뭐야? 장묘문화 할 때 묘를 써. 그래서 중국을 가면 낙골당에 이렇게 낙골당이 있잖아. 요 앞에 묘자를 다 써놨어.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 낙골당 앞에 이 묘자를 이렇게 써놓더라고. 이 묘자를 묘라고 딱 써놨어. 중국에서는. 우리는 비석에다 뭐 누구 몇 년 며칠씩 거기는 안 써놓고 묘만 하나 딱 써놨어. 중국에는. 이게 중국에서 온 거잖아. 우리가 그 12신살이나 일반 신살이. 그래서 요거 묘지는 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인옷을 하라 그랬지 아까? 그러면 요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 그치? 하니까 술 속에 뭐의 묘지야? 요거는 그래서 술을 요거를 뭐야? 저기 물의 창고라 그러잖아. 요건 불의 창고. 요거는 그러면 요거 금이지. 금의 창고라 그러잖아. 요거는 목이지. 그럼 요걸 목의 창고라 그래서 진토에서는 정을기가 들어있어서 요게 목의 창고. 미토가 우리가 공부할 때 요게 환 줄 알았잖아. 아니고 목의 창고. 얘는 금의 창고. 얘는 수의 창고. 이거 창고. 그래서 갑과 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주에 진토 하나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어. 얘가 수의 창고니까. 나무는 목은 화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수가 필요해. 그래서 갑과 을은 진토만 있으면 부자라 그랬어. 근데 얘가 없어. 갑을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목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없고 화만 많으면 사목이라고 말하잖아. 서정쌤 만날 때 그랬지? 물을 먹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다. 물이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우리가 간목과 을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주에 수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 관건이. 근데 진토가 있어. 나는 을사일주고 유로는 갑을주야. 근데 나는 사주에 월지에 진이 있어. 유로는 지장간에도 물 한 점이 없어. 그러면 을목은 나는 무슨 목? 살아있는 목? 살아있는 목이지. 생목. 유로는 뭐야? 무슨 목? 죽은 나무잖아. 물을 안 먹어서 사목이라 죽을 쌀 쪄. 그러면 봐봐. 사목은 어따? 사목의 용도는 뭐냐면 땔감밖에 못 쓴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쓰겠어? 다 말라가지고 부실부실. 근데 간목에 유로감에 진토가 하나 있었으면 이거는 이 나무로 엄청 이렇게 그냥 조경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막 나무를 크게 키워가지고 거목으로 팔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을목과 사목은 진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했죠? 넘어가요. 화개살은 삼합의 묘지이자 고지이다. 묘지이다. 그냥 이제 같은 말이야. 그냥 숨겨놨다는 거야. 땅속에다가. 묘지는 한 일생이 끝나고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다음 생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 묘지. 고지는 정리하여 보관한다는 뜻. 다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 근데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은 묘지로 들어갈 때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요거 그래서 이거 백골 진퇴되고 진토되고 백골이 진토된다 그랬어. 요거는 골수 몸뚱이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백골이 진토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근데 이 진토가 됐을 때 땅에 들어가서 요걸 공부하는 거야. 무덤으로 돌아가면 내가 몸뚱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썩어서 여기에 막 미생물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내가 여기에 도움이 되지 땅에다가 밑거름이 되지. 그래서 사람이 썩으면 사람 썩은 그거가 나무도 잘 자라고 거기에서 내가 썩을 동안 여기 구더기도 많이 생기면서 내가 다른 생명을 살려. 밑거름이 되는 거야. 내가 밥이 되는 거야. 맞아. 밥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절지라 그랬어. 우리가 보통 보면 절지가 있어. 절지. 묘지 전에 절지였지. 묘지 전에 절지를 만나 시운송에. 그러면 절단 난다는 게 막 절단 난다는 소리야. 그러면 사람이 사때 70세에 병들어서 절에 절단 나 죽어서 묘지에 땅속에 묻힌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절단이 났을 때 바로 요거 묘지 속에 들어가서 절단이 나서 분리가 되는 거야. 우리 몸이. 뼈와 살이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절처봉생이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분리되는 거야. 이렇게 분리되는 거야. 죽음과 동시에 땅에 들어가면 분리시켰는데 지금 화장을 시키지만 그래서 이게 12운성을 보면은 여기가 분리가 돼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져야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날지 축생으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옥황상제님 옆에 있을지 아니면 저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으로 떨어질지는 죽어야 돼. 절단이 나야 알아. 그래서 12운성이 그 절단 나의 절처봉생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는 근데 그거를 죽음으로 안 하고 절지대운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다음 대운에 발복하는 거야. 고지는 정리하여 보관한다는 뜻 다시 꺼내. 그래서 이거 고지가 진술충 묘유충 하면서 이렇게 그 충이 됐을 때 딱 이게 저기 있던 게 탁 개고돼가지고 태올라온다 그랬잖아. 고지가. 그러니까 뭐든지 요거는 고지는 충이나 이런 게 돼야지만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어. 우리가 그 진술충미에 땅속에 숨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고지는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 요거. 숨겨놨다는 거. 여기는 화를 숨겨놓고 여기는 수를 숨겨놓고 여기는 금을 숨겨놓고 이건 목을 숨겨놨잖아. 땅 때려야 목이 태올라올 거 아니야. 충을 만나서. 그래서 진술충미는 요 속에 숨어 있는 게 충을 만나거나 파도 되고 충도 되고 형도 되는데 제일 강하게 연결은 충이다. 쾅 부닥쳐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묻을 수밖에 없으며 찾는 이 없으니 쓸쓸하고 고독하여 철학적이고 종교에 심취하지만 재능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묘지 속에 들어가면 관 속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있잖아 우리가 그걸 관 속으로 안 보고 병원에 딱 침대가 관 같잖아.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생각밖에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몸이 아플까.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병이 내가 치명적일까? 아니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상황이라는 거야. 고독하게.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는지 잘 사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말한 거. 해묘미, 목국의 묘고는 미다. 말은 해묘미를 목이잖아 삼합으로. 근데 요 미토가 목은 요 속에 요 속에다가 다 들어가서 여기다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토는 화가 아니고 목의 고진 거야. 목. 그리고 인호수는 아까 화였지. 여기 술 속에는 얘가 여기 있는 거야. 술이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사계절 넘어갈 때 가을에서 여름을 꽉 붙잡고 있잖아. 가을 올 거니까 여름 너 가만히 있어. 여기 여름 올 거니까 목 너 가만히 있어. 여기 축 겨울 올 거니까 너 금 가만히 있어. 가을 가만히 있어. 봄이 올 거니까 너 숙 겨울 가만히 있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이해했죠? 선생님이 가끔가다 말하잖아. 오지 마. 너 가면 안 돼. 나대지 마. 내가 붙잡을 거야. 이건 봄을 붙잡을 거고 이거는 여름을 붙잡을 거고 겨울을 붙잡을 거야. 그래야 다음에 임묘진이 올 때 얘네들이 방해 안 하지. 사오미 올 때 수가 없어요. 아 수가 없으면 사오미 올 때 얘네가 방해 안 하지. 이거 3월이니까 음력 3월이니까. 맞아.
아이고, 요게 음력 3월이야. 요게 음력 3월이거든? 3월이니까 인, 묘, 진, 여기 이렇게 있지. 그럼 얘가 이 목을 꽉 붙잡고 있어야 이 사, 오미가 방해를 안 받는 거야. 수를 잡고 있어요. 아, 이거 자꾸 이거 인묘진 목을 얘기한다. 요거 목구게. 여기 방압을 얘기를 했어. 수를 붙잡고 있어. 여기 수의 무덤이니까. 그래서 사오미에 그러니까 여름이 오는데 겨울이 가가지고 찌끄리면 안 되잖아. 물이 끄면 안 되잖아. 그래서 꽉 잡고 있는 거야. 순수 혈통으로 불 끄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붙잡고 있다는 소리야. 이 앞에를 조금 아까 설명한 거. 그래서 요거는 가만히 보면 이제 자기 사주에서 비교하면 돼요. 내가 미토가 있고 나는 화개살이 2개가 있어. 미토가 있고 진토가 있어. 내 사주에는. 그러면 얘는 다 틀리네 여기서. 그치? 요거는 요수기 을목에 목에 여기 있고 요거는 뭐냐? 개수가 숨어 있어. 수에. 그래서 이 개수가 편인으로 있지만 창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얘는 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야. 우리 서정쌤한테 배웠잖아. 개수는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가 흐르고 안개비기 때문에 해반증 때문에 사라진다 그러지. 진토 속의 개수는 계속 솟아오는 샘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만한 물구덩이 해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자꾸 퍼내면 또 쏘르륵 올라오고 쏘르륵 채워지지. 진토 속의 물은 그런 물이야. 그래서 어마무시무시 계속 올라오는 샘물이야. 진토가 샘물이란 뜻. 개수지만. 그래서 화치수는 나 말이야. 내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수하니까 갑자기 그림 생각이 나가지고 수면 왜 토로 막아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지장안에 을개무가 들어있지? 응? 내 거, 나는 이게 정제야. 자기 사주마다 다 틀리단 말이야. 정제면 얘는 편인이라고. 얘는 그냥 비견이야. 얘는 정제야. 정제 이렇게 들어있잖아? 들어있는데 얘가 편인인데 우리가 그냥 천간을 공부할 때 개수는 랑개비 졸졸 흐르는 물 그래가지고 금발 증발해버리는 물이라 그랬어. 근데 진토가 요 진은 수를 꽉 붙잡고 있다 그랬어. 그럼 요 진토 속에는 이 물이 자꾸 여기서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계속 올라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물을 퍼내도 또 채워지고 또 채우고 또 채워지기 때문에 요 진토 속에 있는 개수는 끊임없이 솟아오는 물인 거야. 요 진토 속의 개수는. 그래서 이 진토가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 진토가 그냥 요거가 하찮은 그냥 강물이나 금방 말라버리는 냇물, 시냇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요 진토가. 선생님 음. 만약에 그 신자진 수구 이뤘을 때 물이 넘쳐날 때 음. 해서 저기 술토로 해서 막으면 화로 막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아까 이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오행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 내가 이제 목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화지, 이게 토고, 이게 금이고, 이게 수야. 근데 우리가 수가 막 범람하잖아. 물이 너무 많으면은 목으로 쭉 빨아 당기는 경우도 있지만 토로다 이렇게 제방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근데 이 토가 너무 많아. 토가 너무 많으면 목으로다가 제어해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 금으로 이렇게 설기시켜주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너무 범람하면 이걸로 막아주는 게 더 좋은 거야. 나무보다 이게 더 빨라. 우리가 제방을 막을 때 흙을 갖다 자꾸 쌀았지. 그래. 그게 더 빠른 거야 이게. 그럼 여기서는 화학보다 그냥 제 자체로 토다 이렇게.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통변할 때 이거 쓰면 안 돼. 통변할 때 그 많은 수를 요걸로 막을 경우가 생기고 요걸 해결할 때가 있기 때문에 통변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단순히 삼합을 공부하는 거야. 삼합. 서준쌤 맞죠? 우린 삼합의 고지를 공부하는 거야. 진토는 그 자체에 물이 많다. 근데 만약에 신자진 합을 하면 수국이 일어나면 엄청나잖아. 그럼 그 원국에서 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 아까 우리 아버지 사주처럼. 그래서 그거는 통변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이건 진술충미가 진술충미만 공부하는 거. 얘만 공부하는 거야. 이건 학문으로 얘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내 거
아니구나. 통변할 때 갖다 쓰면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외로워요. 지금은요. 역술인들 사이에서는 화개살이 도화살이나 홍염살과 같은 부류이지만 더 강력한 개성의 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술충미가 신자진이 아까 내가 자꾸 임묘진 그랬잖아. 신자진이 수가 됐다가 목이 됐다가 술도 얘가 인호술 됐다가 신유술 됐다가 얘네들이 변화무쌍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삼합으로는 화가 되잖아. 근데 얘는 또 신유술이 오면 나는 됐어. 나 금이 왔어. 나 금편 할 거야. 변덕을 부려. 얘가 해가 와. 해가 오면은 어머 나는 목을 하고 있다가 네가 사오미가 왔어. 올해처럼. 사오미가 오면 됐어. 나는 화편할 거야. 변덕 부렸지. 그리고 얘가 축입. 사유축 금으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얘가 해자축이 왔어. 해자축이 왔어. 그러면 뭐 할 거야? 나 수할 거야. 네 편 할 거야. 얘도 신자진으로 수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보면 내가 자꾸 임묘진하고 헷갈렸지. 임묘진이 왔어. 어머 그러면 나 네 편 안 할 거야. 나 목 편 할 거야.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진술충미가 변화무쌍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어. 얘네들이. 진술충미가 내가 원국의 대운에서 뭐가 오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그럼 이제 봐라. 신자 지낼 땐 수가 너무 많았는데 내 월지에 있는 목이 세상에 진이 있다 해도 임묘진이 오면 이거는 완전히 뭘로 변해? 목으로 변해. 그래서 내가 임묘진 때 힘들었던 거야. 월지가. 진이기 때문에. 이해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잘 봐야 돼. 대신 얘가 목으로 변해도 내 원국에 수가 있었으면 괜찮았지. 그러면 수가 없으니까 간신이나 요거 하나 붙잡고 있던 게 임묘진 때 내 편이 아니고 단편이 되버렸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앞으로 왔죠. 그래서 화개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이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건 거야. 내가 수로 살까? 목으로 살까? 응? 갑자기 내가 누구 손을 잡고 내가 어떻게 수를 만들까? 목을 만들까? 내가 금으로 살까? 수로 살까?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이게 조용히 생각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래서 화개살은 좀 남들에 비해서 생각이 많은 사주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개살은 명예살이라고 또 했어. 앞에서. 화개살이 1개나 2개 있을 경우 이제 우리가 왜 요건 3개 있네? 나는 2개가 있고. 그래서 화개살이 1개나 2개 있을 경우에는 화개살이라 하면 3개 이상, 요렇게 3개 이상일 때는 화개격 또는 명예격으로 화개의 긍정적인 역할이 잘 발휘된다고 한다. 우리가 월지 속에서 이걸 이제 봐봐 급하지만 월지 속에서 여기를 보고 격을 찾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튀어 올라갔어? 여기서 을목이 진술충미만큼은 똑같은 게 안 올라가도 격으로 잡아준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 원래 편제격인데 세력을 봐봐. 얘도 있고 3개가 요거 35 요거 그럼 몇 점이야? 3, 4, 5, 60이지. 60%로 토가 더 많으네? 그러면 편제격 얘는 딸랑 요거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화개격으로도 본다는 거야. 화개격으로도 본다는 거야. 화개격은 곧 명예격.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면 십성으로 보면 편인격으로 얘기를 하지만 편인격도 되고 화개격도 되고 편제격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주는. 이 파에서 이제 이거 그 신사를 공부한 부류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은 그냥 편인격으로 보지. 심산 스승님은 편제격보도 되지만 편인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본다. 그래서 저건 격이 2개다. 뭐 이렇게 이제 스승님 말씀하시겠지. 화개살의 특성인 화려함, 즉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주이며 일주나 시주에 화개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재물복도 타고 있다. 일주나 시주에 있을 때는 이게 토문서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는 땅에다 묻어라야 땅부자야. 인성이 화개로 있잖아. 땅부자. 그래서 땅부자. 이게 누구 사주게? 여기 짝꿍 사주잖아. 우리 강감독 사주.
우리 지민이 장인 사주라고. 홍지민이 장인 사주라고. 우리 사돈 사주라고. 아주 족보야. 그냥 막 명다리 자손에다가 이제 사돈까지 됐다가 난리가 났어 이제. 우리 그 강코치 사주야. 그래서 봐. 여기서 또 하나 팁. 야구 선수야. 야구 선수인데 무식상이야. 무식상이 야구 선수가 웃기지. 야구는 몸빵하고 뛰고 막 달려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야구 선수인데 무식상이야. 이 야구 선수가 될 수 없는 식상이 없어서 이게 몸을 빨리 못 쓰는 그런 사주야. 근데 이제 대운세운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사주는 요대운이 지나가면서 요대운에서는 뭘 써야지? 머리를 쓰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코치야. 수석코치 지금. 수석코치. 그러니까 머리, 작전을 짜는 사람. 내가 몸빵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요대운에는 식상이 토, 금생수. 여기 상관 들어있지? 식상이 들어있었지? 상관이 들어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나게, 이건 역마살이라 움직이지만 이 사람은 야구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머리 아픈 야구를 했을 거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쳤을 거라고. 그냥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렸을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저게 명예살이기 때문에 이 사람 명예로 가는 거지. 여기 명예살. 그래서 화개살의 특징인 화려함, 즉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주이며 일주나 시주에 화개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재물복도. 세상에. 그래서 우리 강코치는 건물이 많을 거야. 그냥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 하나, 둘, 세 개 있구나. 더 있으면 더 좋아. 여기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럼 이제 이거를 7개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상가 건물에 건물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7층짜리든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건지 알아? 이게 문서잖아. 부동산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집을 살까요? 상가를 살까요? 할 때 상가를 사라는 소리야. 집을 사지 말고 상가를 사라는 소리야. 그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 문서가? 토문서가. 그러면 집을 7개 살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사서 7층에 내가 살래. 어떤 거 선택할 거야? 이 사람이요. 이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잔잔하게 자꾸 이것저것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1층, 그래서 여기에 살아도 되잖아. 7층에 살아도 되죠. 상가 건물에. 보통 보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에. 나 여기 집주인 살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음식점 내주고, 뭐 여기 노래방 내주고, 여기 당구장 내주고, 여기는 뭐 독서실 내주고, 여기는 뭐 요가실 내주고, 여기는 헬스장 내주고 하면 되겠네. 여기서 내려오면서 문서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돼. 인성 따박따박. 그러니까 이거를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집 7채 사는 사람은 바보. 하나를 묶는 사람이 현명한 거야. 그럼 멘토가 이런 것도 알고 잘 가르쳐줘야 돼. 이거 따로따로 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돈이 나중에 저거 따로따로 팔면 돈이 되겠냐고. 몸으로 하나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렇게 토문서, 일금 부동산, 땅 문서인데 7개. 이 친구는, 이분은 7개는 7층짜리는 사겠다. 7층짜리는 사겠다. 부동산 재물복도 있다. 갈수록 부동산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사게 되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이 자꾸 올라간다는 소리지. 대표적인 화개살 유명인은 이건희, 삼성 회장님, 탕웨이 배우,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김선우, 연예인 이승기, 가수 보아, 메이저리그 박찬호인데 이승기는 우리 딸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했어. 그렇게 방학 초등학교 나왔어. 방학동에서 우리 딸하고 동갑이야. 병인생. 그때는 막 개구장이었대. 수줍고 줄넘기 하면 자르고 다니고. 자, 화개살은 명예살이다 그랬어. 화개살이 4개인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 있어. 이거는 원래 하나, 둘, 셋, 4개 지지 것만 얘기하니까 사고격이라 하며 대기라는 사주로 본다. 제왕격 사주다. 그냥 이건 격을 안 보고 고지랄 있잖아, 화개. 그래서 4개를 다 깔고 있어서 사고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렇게 보면 답답하지? 토가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 보이기는 해. 근데 있잖아, 답답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돈도 안 쓰는 거야. 우리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돈 쓰러 나가는데 돈 안 써도 되잖아.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부자 사주다.
그럼 이거 있잖아. 축진파, 술미형, 술미형, 그 다음에 충미충, 축진파 할 때, 요때 계속 뭔가 자꾸 뭘 사거나 모으는 거 하는 거야.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사명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개구가 열리는 걸 보는 거야. 있잖아요. 사명살이라는 건 이게 개구가 되는 건 충이 가장 강력하게 열리잖아. 그다음 파도 깨지잖아. 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축진파, 그 다음에 충미충, 그 다음에 술미형, 이게 계속 갈 때 이 대운의 요 사이사이에 이게 이 사람이 점점 뭔가 변화가 오면서 부동산을 키우겠지. 이 사람 무조건 돼. 목이 있으니까. 개구가 된다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수잖아. 그래서 개구가 되는 조건이 목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100% 개구가 되는 거라고. 근데 지지에 진술충이 깔고 있어도 목도 없고 수도 없으면 개구가 안 돼. 대운 세운에서 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게 분명히 이게 10년마다 점점 큰 부동산을 만들어 놨을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렇게 되면 이거. 그래서 대표적인 사고격 인물은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이래. 주원장. 아까 그거 김영삼 대통령. 이거 김영삼 대통령 사주. 아, 그러면 이분은 아마 이 대운 넘어갈 때 저기 뭐냐 뭐 서울시장 됐다가 대통령 됐다가 현대에 사장 됐다가 김영삼 대통령이면은 김영삼 대통령 저거 그래도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지? 그 얘기하는 거다. 자, 명예를 써셨네. 대통령 됐네 나중에. 그러면 여기 중간 이때 갈 때마다 겁지애들이 이 사람을 점점 이렇게 올렸을 거라고. 뭐 당대표도 되고 모두 되고 하다가 대통령 만들어놨잖아. 지금 이거가 그거야. 점점 가면서 저기 높여놨다고. 요게 대운 바뀔 때마다 요 대운 뭐하고 요 대운 뭐하고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겠다고 떨어지기 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명예는 있잖아. 막 대통령을 막 아주 나쁘게 평가는 안 하잖아. 그래서 이분이 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목과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요때는 전투적으로 살으셨고 요때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겼겠지.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초대 황제 주원장과 김영삼 대통령이 대표적인 명예, 결국 정관을 잡은 거잖아. 갑기압토까지. 요때는 힘들었어. 이 무식상이시잖아. 이게 무식상이지? 요때는 힘들으셨겠지. 그치만 여기 와서 이렇게 명예를 잡은 거야. 점점 단계를 이렇게 밟고 여기까지 가신 거라고. 그래서 도화살과 비교하면 도화살은 한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다발 같고 화개살은 선물 상자에 담긴 꽃이며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선물 상자에 담겼으니까 뜯어야지 보이지. 그게 개구가 돼야지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화개살 자체는 개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죠? 깨틀든 부닥치든 뭐든 개구가 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노력해야 되는 살인 거야. 화개살은. 나를 개고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재주를 막 드러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화개살은 고진감래 대기만성 막 노력을 해야 되는 살이기 때문에 고군분투를 해야 돼. 이분도 어렸을 때 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았겠지. 집안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저기 가서 만들어 놓으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하셨겠어. 나는 연지하고 월지에 있어. 화개살이. 이분은 연월일시에 다 있으시네. 연월일시에 다인데 나는 연지하고 월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연지조상은 조상 중에 예술가나 종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어린 시절의 감수성이 예민했다. 또 내 거 쓰지만 정미야. 이게 편제야. 편제. 그래서 요게 8살부터 요까지 갑진이 올 때까지 18살까지야. 진이야. 진? 그럼 봐. 요 대운에 얼마나 똥꼬발랄 했는지 몰라 나. 엄마가 한복 입혀놓으면 아니 요 밑에 여기에 한복 입혀놓으면
버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나 엄청 똥꼬발랄 했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냥 그리고 엄청 예뻤대. 엄청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편제를 썼잖아. 내가 편제. 정제하고 편제하고 틀리잖아. 노는 것도 요거는 그냥 이판사판이잖아. 남 눈치 안 보고 막 노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좀 성숙해진 거야 갑자기. 요 대운에. 그래서 나를 아는 우리 친척 오빠들이 너는 왜 이렇게 늙어가지고 옛날보다 밉냐 그러는데 너 어렸을 때 엄청 예뻤다. 노래도 잘하고 아주 푼수였대. 푼수. 똥꼬발랄했대. 그냥 진짜 지금도 내가 생각해보면 아주 진짜 정신없었어. 그러니까 그거 연지에 있을 때 그리고 이거야. 갑자기 이렇게 됐네. 종교 정미잖아. 그러면 요거는 정화 식신이지. 그리고 편제인데 이 정미의 요거가 뭐야? 조상을 깔고 앉아서 촛불 켜는 행위. 조상을 깔고 앉아서 촛불 켜고 앉아있는 행위. 그래서 이 식신의 기술을 무당 아니면 스님이었겠다. 조상이. 할아버지가 스님이었잖아 내가.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남편이 스님이었잖아. 할머니가 여기 할머니 자리지? 할머니 남편이 스님이었거든? 그래서 촛불 켜고 앉아서. 근데 무슨 스님이었냐면 저기 천태종. 결혼할 수 있는 스님. 천태종은 결혼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조상 중에 예술가나 종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박씨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둘인데 할아버지도 결국은 둘인 거야 내가. 할머니 둘, 할아버지 둘인데 박씨 할아버지는 장인이어서 장인. 무슨 장이었냐면 목기, 남원 목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무 목기 있잖아. 제기 그릇을 잘 만들어서 절마다 다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쳐서 바람난 거야. 할머니를 보쌈해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아버지도 그러더니 약간 바람기들이 있어.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둘이 하나는 스님 할아버지, 하나는 장인 정씨. 정화가 뭐라 그랬어? 지지로 내려오면은 오하잖아요. 아까 공부했죠? 이게 정화가 지지로 내려오면 오하죠. 장인 정신이잖아. 손재주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내 친할아버지 박씨 할아버지는 남은 목기 장인. 그리고 우리 강장녀 할머니의 첫 번째 남편은 스님. 내가 할아버지도 둘, 할머니도 둘인 거야. 왜 할머니가 둘이냐? 우리 박씨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가 자살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 펴서. 우리 할아버지가 강장녀 할머니 만나서 바람 펴서 원래 첫 번째 할머니가 자식을 못 낳고 딸만 낳고 있었대. 할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딸 놔두고 자살을 했는데 그걸 몰랐는데 우리 고모한테 내가 작년에 칙신할머니 할 때 고모한테 전화했더니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 하던 언니가 하나 있었어. 나한테 큰 고모가 학교 선생님인 거야. 그러면 그 큰 고모가 왔겠지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러. 그래서 이게 족부가 그러니까 연지 조상에 나는 할머니 둘 할아버지 둘이야. 그러면은 내 큰 고모는 학교 선생님이셨어. 월지, 난 이제 월지에 있잖아. 여긴 부모궁 사이궁.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예술, 종교, 교육 분야 인연 깊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잘 쓰고 있겠네? 그 다음에 일지. 아까 저쪽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강코치. 본인 배우자. 본인의 성향이 강하고 고독을 즐기고 부부간 정신적 교감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저 집은 대화를 통하거나 생각으로. 내가 있잖아. 나 같으면 저렇게 막 전지훈련 가고 오래 떨어져 있으면 좀 이렇게 왜 저럴까? 근데 엄청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 서정쌤 가만히 10년도 지켜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오히려 외국에 감독으로 나가도 괜찮대. 몇 년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내가 가끔 저거에 배우려고 그래. 나는 좀 집착이 많거든?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신기해. 어른이 어른. 이건 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강코치가 이렇게 길들여 놓은 거야. 우리 와이프를 강코치가. 그리고 시지에 있으면 노후의 종교나 학문에 귀하거나 자녀가 예술적 재능을 가진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연예인과 전문가의 살이라 해서 과거에는 속세를 떠나는 팔자로 보았지만 현대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현된다.
연예인 셀럽 독보적인 분위기와 아우라를 풍긴다. 도화살이 남을 유혹하는 빛이라면 화개살은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깊이 있는 매력이다. 이 말은 내가 실력과 내공이 갖춰져야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깊이 있는 매력이지. 연양함 신혜선 옥부인이 연지월지에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데 실력도 없고 그냥 구태 어깨에 조상이 따라다녀. 너 굿 안 하면 죽어. 이러고 혹세무미 나면 이게 나오겠냐고. 진짜 말 그대로 돈만 밝히는 여자가 돼버리 그지. 그래서 은은하게 배어나는 깊이 있는 매력은 공부하고 내공과 더군다나 무인성인 내가 공부 이렇게 한다는 건 화개살을 잘 쓰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거야. 사주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은. 이미 원판 불변의 법칙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다듬냐에 따라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직이 좋아. 연구원, 작가, 교수, 상담가 등 나 잘하고 있지 상담가. 그리고 혼자 집중해서 결과물을 내는 직업에서 큰 성공한다. 스스로 막 콘텐츠도 막 유추 콘텐츠 만들고 아버지가 나한테 선생하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학교 선생하라 아니면 국은 간호사가 학교 가라고. 화개살이 있어. 목, 화, 토, 금수. 이건 일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간. 나는 일간이 을목이잖아. 을목에 우리 간코치는 금이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유로하고 나는 목이야. 화개살이 있는 우리 간코치는 요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 김대중 대통령 거 봐봐. 김영삼 대통령 토 화개살이야? 그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이거 어떻게 보냐는 몰랐지. 서정쌤도 그거 하시면서. 그래서 있잖아. 이걸 만약에 내가 교수인데 조교가 이거 써주면 나 못 읽어요. 버벅대고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갈 텐데 내가 직접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교수가 논문을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수시키는 거하고 조교시키는 거하고 직접 자기가 자료 만든 거하고 벌써 발표할 때 틀려. 이거 몰랐을 거야. 우리 서정쌤은 절대로. 그렇지? 일간이에요. 그럼 봐봐봐. 갑하고 을이겠지. 요거는 이제 경금이가나 신금이겠지. 우리 신미일주이신 우리 심산 스승님, 그 다음에 경술일준 우리 사둔, 심산 스승님 여기야. 유라고 난 여기야. 여기 김영삼 대통령. 김일주셨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개살이 일간으로 나한테 목화토금수가 일간으로 진수추미가 다르게 오잖아. 십성이. 간코치는 인성으로 왔는데 나는 재성으로 왔잖아. 유로하고 나는. 틀리잖아. 그리고 요거는 뭘로 왔어? 비겁으로 왔잖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거야. 화개살이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술적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전형적인 나를 보면 돼. 그리고 화개살이 있어. 만약에 정밀주다. 이건 화개살이겠네? 일간이 화잖아. 정밀주 있잖아. 이거 우리 연담이 정밀주였어. 그리고 지금 경신생인 울산 제자도 정밀주니까 화개살이야. 그러면 열정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경우가 많고 종교적 혹은 철학적인 탐구에 열심히 경우가 많다. 엄청 열정적이야. 타로 공부해가면서 명리 공부하면서 신까지 받았잖아. 신 받으려고 준비하잖아. 이거 토 우의 사주. 안정적이고 내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며 깊이 있는 사고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엄청 심사숙고를 잘했을 거야. 이거 우리 사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 실용적인 측면에서 화개살의 성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리지널 지금 쓰고 있지. 간코치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수화개살, 임진일주 있죠? 이게 수화개살이야. 감정적인 영감이 풍부한 사람. 임수 자체는 신기라 그랬어. 임수일간은 신기가 세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야. 감정적인 영감이 풍부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간에 나한테 십성으로 뭘로 되냐. 그러면 나한테는 목이니까 유로나 나는 시어머니나 아버지나 화계에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는 화는 뭐냐면은 식상이 그러니까는 친할머니라든가 외할아버지든가 제자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될 거고 토는
비겁이니까 내 형제나 내 주위에 드글드글 화개살만 있을 거고, 금은 인성이니까 내 엄마든지, 엄마가 그러니까 독특하잖아. 정신새끼가, 편인의 엄마가. 독특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수는 뭐냐면 토잖아.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무리. 그래서 있잖아, 마사지 하시는 원장님이, 나 옛날부터 많이 해주던 원장님이 임진이 주시거든. 허경영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우유를 한 달 동안 놔둬. 허경영 사진 위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갔더니 허경영 사진 3개를 주면서, 대표님 이거 수맥을 막아주니까 노래, 그리고 졸릴 때 자는데 엉덩이에 깔고 앉으세요, 다시방에 놓으세요. 이게 지금도 우유 이렇게 놔두고 허경영 사진 놓고, 이건 안 썩는데. 내가 전형적인 이 봤다고. 안 썩는데. 그리고 우리 요로 보고 지금 의정부에서 일용직 한다고 하는 그 친구도 이거 임진이야. 이게 오바가 된 거지. 이것도 오바가 되고. 야, 진짜 나 임진 일주 깜짝 놀랐어. 내가 둘 때문에 손을 두 산 두 발 다 들었잖아. 이제 다 왔어. 화개살 있는 남자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 재능이나 철학적 너무 넘쳤지. 임진일주가 우유가 안 썩는다 그러고, 남자야. 우유가 안 썩는다 그러고, 그 사진을 놓으면 수맥이, 그리고 졸음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김 대표가 그거 가지고 갔다 와서 어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엄청 하더라고. 더 졸렸다고. 남자의 화개살은 내향적 성향이, 화개살 남자는 대체로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성향을 보인다. 예술적 재능이 있다. 음악, 미술, 문학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종교적 또는 영적인 관심이 많고, 종교, 철학, 명상 등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분이 한동안은 천공스님 정법에 엄청 빠져 있다가 갑자기 저기에 하늘궁에 빠져 있다가 막 이분은, 그러고 있잖아, 도선사를 300일 기도를 하고. 이거 엄청난 거지. 도선사 기도 일반인이 300일 기도 못해? 대인관계가 사람들과 교류를 선호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좀 똘끼가 있으니까 누가 가까이 하겠어. 아니, 우유 놓고 안 썩는다 그러는데. 여자 화개살 있는 사람은 우아한 매력과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진 경우가 많다.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감정 표현이 섬세하며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능력이 있다. 예술적 소질이 있다. 음악, 춤, 그림 등의 예술적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영적 성향, 종교나 철학에 대한 관심이 깊고 명상과 같은 활동을 즐긴다. 여자 화개살은 대인관계는 대인관계에 신중하며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는 경우가 많다. 끝났네. 그리고 내가 이거 했어. 아까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저희 끝났어요. 갑진, 울산대, 신산대. 봐. 이게 인묘진, 사, 오, 미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인묘진 때는 천일 산신기도를 시키셨잖아. 여기 인묘진 때는.